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HLB가 사실상 FDA 승인됐다라는 형식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하고 있죠. 크게 쉬지 않는다. 횡보만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특히 36,00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가격 조정은 아직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라는 이 격언에 가장 걸맞는 증시가 아마 이 다우 증시가 아닌가 싶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우 산업 같은 경우 38,000도 이제 넘나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주 나이스하고요.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요. 15,000 넘어서 또다시 추가 상승. 나스닥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권까지 이렇게 쉰 다음에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올라오고 횡보, 그리고 올라왔다가 가격 조정, 그리고 다시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애플이니 네가 앞서거니 내가 앞서거니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뭐 홍콩 ELS 문제도 있고 중국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인도나 뭐 주변 국가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게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이제 무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도발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올라오면서 조금 소외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소외돼 있는 느낌이죠. 중국이 뭐 가장 뭐 홍콩하고 소외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좀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대만도 좋은 편인데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더 영향을 받느냐라고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건 북한 영향이 좀 더 크긴 하겠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밀렸을 경우에 어차피 다 회복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선물과 이 콜옵션 쪽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 콜옵션 매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어떤 효과냐면은 올라가면 손해 보는 거예요. 안 올라가고 가만히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급등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물도 기존에 3만 계약 매수 쌓아놨던 거 다 청산하고 매도 우위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매도 나온 일부 물량 청산하고 이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선물이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옵션 쪽이 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선물은 어차피 해소가 돼서 3월까지 올라가는 거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갑갑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콜옵션 쪽에 매수가 들어와서 기존의 매도 물량을 좀 걷어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평평하게 평지 올라가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절벽 등반하듯이 천천히 힘들게 올라가죠. 올라갔다가도 갭상승 나왔다가도 밀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이런 파생적인 수급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비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다? 전혀, 정말 전혀 팔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은 20조 원 가까운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뭐 한 1년 한 4개월 가까이 됐는데 거의 이 정도 기간 안에 계속 꾸준하게 매수 일색으로 우리나라를 담고 있다. 20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0조.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담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한 게 이 정도 시점이죠. 이 정도 시점이죠. 여기 9월 말. 그러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과도하게 밀렸을 때니까 요 과도하게 밀린 거 해소되고 올라오면 2,400에서 2,500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기본이에요.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2,500을 넘어가면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아직 출발도 안 했다라고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오른 게 없어요. 이 사이에 미국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계속 보여드리죠. 여러분 굉장히 부러워하실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미국은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미국은 올라와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거예요. 사상 최고치. 최근이 아니라 사상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뭐 체크해 드리고요. 자, 코스닥은 그래도 지수가 멈춰 있을 때도 코스닥은 괜찮을 거다.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전히 시총 1, 2위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위치해 있고
아직 뭐 LNF가 안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LNF까지만 넘어가면은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굉장히 이제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이제 시총 5위에 거의 다 포진되어 있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없어졌죠. 이제 LCLB가 3위, LNF가 4위입니다. 그리고 HPSP가 5위로 올라왔죠. 자, 반도체주 쓱 올라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반도체주가 쓱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 안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8위에 위치했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위가 상위가 재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주 외에도 뭐 반도체주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HLB, 셀트리온제약, 알테오젠 이렇게 있는데 HLB는 이제 코스피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뭐 올해 안에 합병한다라고 하는데 뭐 내년까지 되던 어쨌든 뭐 당분간 있을 거니까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버티고 루닛이 좀 올라오면 AI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이 하나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나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53탐 10위 안에 노리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위권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테크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성장주들이 위쪽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린 그대로 시가총액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재편이 끝나면 코스닥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최근에 840 계속 못 넘어갔었는데 넘어간 다음에 지금 뭐예요? 눌림목 받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은 정말로 자신 없으면은 코스닥 레버리지 사도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거를 사도 충분히 좋은 구간이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핵심은 주도주는 뭐다? 반도체주다. 그래서 HBM이냐, 온디바이스 AI냐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한 봄 정도 되면은 이제 소부장업체들도 살살 올라올 겁니다. 지금도 올라오는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있는데 HBM 쪽으로 이제 먼저 전환한 쪽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전통의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올라온다. 아직까지는 좀 덜 올라오거나 아니면 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먼저 올라간 다음에 휴식을 취할 때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 145,000원 건드리기 시작하고 있죠. 다음 저항권 이미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45,000원 구간 이 구간에 저항 만들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크게 안 밀리고 아래 꼬리 달면서 더 움직이려고 하죠. 자, 반도체 투탑이 움직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지수가 움직이려면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줘야 돼요. 2,500을 재돌파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서 뭐 삼성전자가 이 77,500원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이제 145,000원 넘어가고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돌파 시도를 하면서 2,500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받쳐줘야 되는 게 자동차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현대차나 뭐 이런 이 현대차 기아 이쪽 그를 받쳐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움직이고 있죠. 이게 좀 과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IRA에서 이제 그 보조금 지급을 못 받고 미국 시장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조지아 공장 좀 조기 증설로 해가지고 빠르게 오히려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작년에 그 어려움을 딛고도 역대급 실적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는 지금 여기 있을 가격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21만 원 아래 있는 거 사실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25만 원, 30만 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주가 좀 뒷받침을 해주면 좋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10만 원 아래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15만 원 이상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 뭐 잘 체크하시면서 자동차주가 도와주면 좋다. 그래서 전차군단이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조금 도와주면 좋아요. 그리고 네카오가 요즘 심상치 않죠.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네카오가 최근에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게 사실 AI나 이런 플랫폼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네이버는 최근에 이제 트위치가 서비스 종료하면서 이제 치지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 강화를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웹툰 웹소설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뭐 좋은 이슈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요 네카오 그룹 쪽도 이제 관심 갖고 이제 슬슬 올라오는 이런 타이밍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론 작년 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되고 이제 테크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아예 바닥권에서 벅벅 기어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차 전지주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는 있으니까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전 그 반도체,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이런 네카오 같은 이런 테크주들, 이런 쪽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아쉬운 건 제가 볼 때 LG전자 같은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이게 뭐 전장 파트를 자꾸 분사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분사해서 상장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쪼개기 상장.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불안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좀 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장 파트가 이제 핵심으로 자리 잡고 MC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고 전장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10만원 아래에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봇이고 뭐 AI고 뭐 디스플레이고 굉장히 이제 뭐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디스플레이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이제 안에 전자제품은 LG전자에서 만드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쪽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애플에서 비전 프로 출시되죠. 그러면은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비전 프로 출시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가상현실 다음은 애플에서 들어가는 거 모빌리티 분야죠. 애플카이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플카가 뭐 2027년에 출시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출시 시기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애플카하고 가장 밀접하게 이제 파트너로서 협업할 수 있는 건 LG그룹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뭐 기아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LG그룹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애플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로 들어가던 아니면 뭐 핵심으로 들어가던 어찌됐든 LG그룹이 링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쪽이 언제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에 관심을 갖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것도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해드리면은 뭐 일축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주들 이제 뭐 HBM에서 온 디바이스 AI까지 기대감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HPSP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하면서 이제 5만 원대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만 원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5만 원 흔들어도 상관없고, 최근에 거래대금 다시 터지면서 충분히 기간 조정 받았고 올라오면서 위에도 두들겼고 5만 원대도 두들겼고, 그래서 만약에 흔들어도 어차피 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HPSP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갖다가 2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뭐 내일 같은 경우에 2만원 갭상승으로 못 넘어가면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률 얻었죠. 이거 작년에도 제가 뭐 7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좀 과하게 밀렸네요. 이게 만원 아래 내려갈 종목이 아닌데 과하게 밀렸습니다. 7,500원 구간도 좋습니다. 계속 교육해 드렸었는데, 지금 뭐 결국은 제자리 찾아가기 시작하죠. 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수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시장에 이 관심을 다시 한번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살짝 실기 시작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대금 폭발했죠.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모습이고, 뭐 가온칩스라던가 뭐 기존에 계속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자리 찾아서 자기 자리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태성이나 이런 종목들, 화인서키트 뭐 이런 화인서키트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기존에 관심 갖고 있던 종목,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그동안에 좀 어려움을 딛고 드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터플렉스가 굉장히 좋았다가 어려움을 이제 만든 게 그 애플의 그 공정 중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라인 공정 중에 불량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BH 쪽으로 다 넘어가고 인터플렉스가 이제 가라앉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 그리고 CXL 시대에 인터플렉스가 이제 다시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또 최근에 이제 갤럭시 링, 뭐 애플 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FPCB, 이 FPCB가 인터플렉스랑 이제 BH가 가장 뭐 대표적이고 이제 한데, 그 우리
컴퓨터 이제 여러분 쓱 보시면 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품들 꽂아놓는 녹색 기판이 있죠. 이게 PCB인데 FPCB 연성 PCB라고 해서 이게 휘어지는 이제 기판을 뜻해요. 그래서 갤럭시 링이나 이런 거 보면 원형으로 돼 있죠. 기존에 우리 스마트폰도 끝에 부분에 이제 살짝 휘어지는 이런 마감 처리하면서 FPCB가 한번 이제 크게 이제 이슈가 돼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갤럭시 링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전 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전자기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웨어러블로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좋아질 수 있는 게 인터플렉스, 뭐 BH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대덕전자나 아니면은 이제 코리아 서키트 정도 뭐 이런 쪽을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PCB 관련 종목들도 뭐 다 같이 볼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갤럭시 24 카메라에 AI 모델이 112기가 탑재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이미지스도 이쪽에 영향을 계속 뭐 이제 내비치고 있었는데,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5,000원 돌파하는 모습이고, 드림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도 있는데 이쪽은 이제 센서 계열 쪽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유니캐스트의 자회사기도 합니다. 드림텍이 자회사고, 드림텍의 자회사가 나무가죠. 3D 카메라 센싱 쪽으로 제가 계속 이 XR 쪽으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쪽이 삼성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기업들이다라는 거,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2016년부터 다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라온피플이라던가 뭐 IM이라던가, 뭐 IM은 과거부터 뭐 그 꾸준히 이제 VR 시대 때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종목이고,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AI 모델 쪽으로 얘기 나올 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AI 모델 하니까 우리 또 안면 인식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알체라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알체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요거는 이제 AI 쪽으로 해서 안면 인식이랑 해서 이제 움직인다. 그리고 네이버 쪽에서 뭔가 또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보면 제페토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그래도 꽤나 뭐 자존심을 지키는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알체라 같은 경우도 뭐 같이 한번 추후에 후발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지금은 뭐 AI 시대, 반도체 AI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챗 GTP AI를 이용해서 이제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웜 GPT 그리고 사기 GPT 해서, 웜 하면은 원 바이러스, 우리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이러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GPT AI를 이용해 가지고 원 바이러스를 빠르게 퍼뜨리는, 그리고 뭐 사기 GPT라고 하는데 이게 피싱에 연관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피싱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뭐 AI를 이용해서 피싱도 하고 별의별 이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은 꼭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 당연하겠죠. 삼성 SDS가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와서 지금 16만 원 구간에서 잘 안착돼 있는데, 16만 원만 유지하면 되고 뭐 이렇게 횡보하면서 힘을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움직이는 모습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연말에 좀 윈도우 드레스 효과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16만 원은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이 크신 분들 중심으로 보통 매매하는 종목이고, 자금이 좀 나는 좀 작고 소중하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안 건드리는 종목이긴 하죠. 작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센즈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많이 보시죠. 그래서 센즈랩 같은 경우가 오늘 대표적으로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연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뭐 합치면 상한가 수준은 되는데 일단 단계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텍이라든지 아니면 C큐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 이제 사이버 보안 쪽으로 해서 얘기 나올 때 이슈가 될 수 있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쪽으로 계속 AI 휴먼이라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알약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알약 쪽으로 해서 이제 보안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정치권에 자꾸 엮여가지고 안 보는 종목인데, 안랩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안주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보안 쪽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K 화장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지원을 해주실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미국에서 화장품 인허가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FDA 담당 공무원이 31일 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식약처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지원을 하는지 관심 갖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CNC 인터내셔널이 계속 뭐 긍정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인디브랜디가 굉장히 호황기를 맞고 있죠. 과거에는 LG생활건강하고 뭐 이제 그 코스닥에서 또 이제 코스피에서 황제주로 등극했던 이런 많은 이제 종목들, 이런 뭐 마스크팩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는데 인디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OEM, ODM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계속 말씀드려왔었는데 이 종목만 화장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끝없는 추세를 계속 보이면서 이제 2022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여전히 뭐 강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부터 전통적인 강자는 코스맥스죠.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 3대 종목이 있죠.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다지면서 이제 11만 원에서 유지되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 만들고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단에서 지금 4만원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4만원 돌파하거나 3만 5천원 흔들거나 하면은 또 관심 가져볼 수 있고,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지금 5만 5천원 구간 넘어가면 또다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요거 관심 갖고 이렇게 OEM, ODM 기업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브랜드가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 용기 업체죠. 연우 같은 경우도 용기 제작 업체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연우는 보통 후발주예요. 같이 움직이면 안 들어가는 거고, 다른 종목들 봤는데 움직였다. 근데 연우가 아직 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내가 앞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옮겨가거나 아니면 놓쳤을 경우에 후발주로 볼 수 있는 게 연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랍헬스 2024가 29일부터 1일까지 개최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고요. 뭐 여기에 뭐 DR텍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AI 관련주들, 의료 AI 관련주들이죠. 뭐 뷰노라든지 이런 종목들 최근에 다 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과하게 쉬고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IT 쪽, AI 쪽으로 돈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살짝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뭐 이제 강화될 수 있는 기업이고, 뭐 루닉 같은 경우는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이슈가 됐는데 아직 못 올라오고 오히려 더 내려간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초에 좀 억울하게 좀 밀려있는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8만원 구간 정도 올라온 거 어렵지 않고 10만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만원 못 넘어가더라도 지금부터 해서 10만원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 충분히 한 20% 이상 정도는 충분히 20-30% 정도는 충분히 얻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딥노이드라던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볼만할 것 같아요. 딥노이드도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기간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받고 있다. JLK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억울한 또 종목 중 하나인데, 지금 이제 작년에 다중천장 찍고 나서 휴식,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처럼 위에서 쉬는 것도 괜찮은데 뭐 루닛이나 JLK는 이 아래쪽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더 사도 되는 구간이고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한 이런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만원 아래는 무혈입성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긴 좀 과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빠르게 보면 메가 ECS라든지 이런 종목들 최근에 휴식하고 기술적 반등 한번 노리는 이런 핑계거리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노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이제 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요 정도까지만 보시는 거, 이거는 핵심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좀 엮여가지고 오늘 살짝 뭐 움직이긴 하는데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이건 수급 들어온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UL스퀘어 쪽 이제 CES가 끝나고 후발주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1월 하순 정도가 됐으니까 볼만하겠죠. 비트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유비케어 그리고 뭐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가장 뭐 전통적인 종목들이고, 여기에 국가에서 이 원격 진료할 때마다 항상 뭐 시범 사업을 할 때마다 선정되는 기업이 메디아나라고 했죠. 환자 감시 장치 쪽으로 항상 이제 핵심이 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케어랩스라든지 아니면은 라이프 시멘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연관돼서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저출산 얘기 나오면은 요런 부분도 또 뭐 이제 재택근무와 함께 엮일 수 있는데 그쪽으로도 이제 넘어가려면 이제 한 세 단계 거쳐야 되니까 좀 거리는 있지만 이번에 아라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그리고 UL스케어 이런 쪽까지 같이 한번 연동해서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얘기하니까 HLB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좀 이슈가 좀 핫하게 올라왔는데 자 오늘 그 49,000원 아래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뭐 삼성증권 쪽에서 그뭐 진양권 회장이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렸다. 이제 캄레이주맙이 이제 FDA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통과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양권 회장님은 원래 언론 플레이를 좀 잘하십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하는데 뭐 저도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현장 실사 정도까지만 통과되면은 뭐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냐라고 일반적으로는 본다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본심사에서도 중간 미팅에서도 지적사항 같은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HLB가 지금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FDA 마음에 어느 정도는 이제 들게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그에 대한 좀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만 이제 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뭐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의 이 병역요법 간암치료제 통과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길어봐야 이거 5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치면은 4개월도 안 남았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뭐 카티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바닥권 종목들 이제 바이오 종목들 슬슬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클론이 한번 쓱 올라왔다가 휴식 취하고 있죠. 13,000원 구간 정도면은 뭐 감사한 구간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래면은 무혈입성이라고 했고 13,000원이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2만원 구간에서 이 아래쪽은 무혈입성 구간이고 올라온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하러 갔죠. 그럼 2만원 정도 구간이면 박셀바이오도 또 볼만한 구간이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급이 조금 아쉬워요. 거래대금이 좀 늘긴 했는데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아예 점으로 만들 정도로 이 정도 폭발적인 움직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거래대금 한 번 더 붙여서 이런 모습으로 한 번 더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요 15,000원 구간을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나이스해질 것 같은데 약간 2%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요쪽도 뭐 카티 쪽 얘기 나오면서 오늘 살짝 올라왔는데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종목은 미리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중국 신문 출판국이 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온라인 게임 규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초안 게시물을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살짝 올라와주는 모습이에요. 크래프톤이 20만 원을 다시 한번 탈환하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뭐 NC소프트나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조금 워낙 밀렸으니까 올라오는 거지 사실 이게 뭐 엄청난 호재였다라고 하면은 NC소프트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줬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확률형 뭐 게임 그리고 이제 리니지 그 린저씨들의 이제 반하는 이제 고객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NC가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작 게임 자체도 뭐 썩 이제 좋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왔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5만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최근에 좀 좋았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5만원은 기존에도 지력 테스트 받던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뭐 이런 쪽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메이드 맥스도 뭐 12,500원 아래면은 뭐 감사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도 한번 같이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좋은 모습 한번 보이고 충분히 휴식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래도 거래대금 조금 붙였는데 더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여기는 이제 의미를 좀 붙이려면은 다단으로 이렇게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붙여주는 모습 필요하다.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좀 소외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전주라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게 좀 돼 있는 상황이고, 한때는 시대를 풍미했던 이 스페셜 포스의 제작한 기업으로 이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넵튠 같은 경우가 지금 과하게 밀려있는데 8,000원 아래서 지금 이게 수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급만 들어오면 이게 10,000원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12,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순식간에도 올라갈 수 있고, 사실 이게 뭐 20,000원대를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인데 수급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아까 카카오 말씀드리면서 웹툰 쪽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피코마 이게 일본이죠. 거래 이 작년 2023년 거래액이 1,000억엔을 돌파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환율 900원으로만 사해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제 탑코미디어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웹툰 관련주들이 DNC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좀 좋았었는데 소외된 종목들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죠.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하든 뭐라든 잘 안 잡힐 거예요. 이렇게 추세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히다리 스튜디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대원 미디어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죠. 7,000원 구간에서 아마 한번 걸릴 것 같은데, 뭐 그 구간에 한두 번 걸리더라도 돌파할 가능성 충분해 보이니까 보시고, 와이렉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뒤따라서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DNC 미디어다라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NC 미디어는 이미 올라간 다음에 애니 이슈까지 있으면서 올라간 다음에 휴식 취하면서 3만원 이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리고 뭐 네이버 웹툰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건 이제 MBT 같은 종목들, 이런 것도 막 10,000원 이제 건드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쪽으로 좀 먼저 보시고, 야금야금 조용히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주 한 주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도주 쪽 한 종목 정도는 들고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쪽에 좀 비중 실어서 주도주 한두 종목 들고 계시고, 그리고 주도주는 이제 반도체 AI 로봇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수급주들. 근데 최근 수급주들이 보통 대부분 주도주에 좀 몰려있기는 해요. 그래서 수급주들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이제 통신 관련주나 뭐 5G 관련주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종목이나 뭐 웹툰 관련주나 이런 쪽이 이제 틈새 시장으로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이런 쪽 보시고, 뭐 VR 쪽도 뭐 얘기 나오고 있죠. 그 XR 관련주, 비전 프로 관련주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연계되는 쪽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주도주와 수급주 중심으로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저평가주, 저평가, 제가 뭐 자동차 섹터부터 시작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는데 바닥권에서 좀 편안하게 들고 좀 묻어둘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일부, 요 정도로 해가지고 가시면서,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뭐 수급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보시면 되겠죠. 주도주 중에서는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뭐 한 4,000억에서 한 6,000억 정도 되는 종목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많아야 한 8,000억, 1조 좀 안 되는 종목들을 1조, 2조 단위로 좀 키워서 먹는 거 제가 좋아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좀 작게 보면은, 좀 뭐 길게 보면은 2,000억에서 8,000억까지 볼 수 있는데, 보통은 4,000억에서 6,000억 전후 되는 이런 종목들이 가장 뭐 이제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